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6일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원자력 테마를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테마고요.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루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리뷰를 끝냈는데요. 일단 최근에는 이제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최근에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다들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간에 좀 올랐던 만큼 조정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 테마를 또 한번 꺼낸 이유는, 지금 그동안 제가 지켜보던 테마 외에 다른 종목을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이렇게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테마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그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힘을 받았고요. 수급이 쏠리면서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제 하반기에 있어서 코스피에 대한 대세 상승이 나올 때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장기적인 측면을 볼 때는 기업에 대한 재무가 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이 좀 다각화된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리뷰를 할 때도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인데요.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리뷰를 할 당시에도 사실 이제 한 4만 원, 5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2배 가까이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선을 깨고 내려갔고, 증시에 대한 상황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테마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쭉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뭐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 텐데요. 그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원자력 하면 좀 대표되는 건설사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이제 3사가 언급이 되는데요. 현대건설이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7조 9천억 정도, 8조 가까이를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68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1억 정도 되고 있고, 외국인 소진율은 24%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주주 지분은 현대자동차 외 5인이 35% 정도,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11.7%로 국민연금공단이 상당히 많이 매집을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최근에 이제 2024년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나서 25년에 지금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고요. 24년 12월에 많은 이제 손해를 받고 1분기부터 해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과 익률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2에서 3% 정도로 건설사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 반전을 꾀하고 ROE가 7.5%까지 올해 예상이 되는 측면에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8천억에 영업이익 1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추가적인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배당 금액은 600원 정도씩 꾸준히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배당 금액이 크게 높진 않죠. 그래도 배당 금액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재무가 건전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의 재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는 대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말고 이제 별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지금 현금성 자산이 100만 원 단위로 해서 100, 1000만 1 해서 2조 4천억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지금 풍부한 상황이고요. 75기 말 대비해서 1년 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뭐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년 전이 아니죠. 연말 대비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줄긴 했습니다만, 대신 이제 유동성 자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풍부한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 입장에서도 유동부채는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죠. 늘었는데 사실 뭐 7,8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전체 유동 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을 봤을 때는 한 150% 정도 수준의 상황이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건설사 치고는 아주 건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채도 한 9천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한 790억인가요? 단기 차입금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입금이 지금은 거의 없다. 유동성 장기 부채가 좀 있긴 하지만 1조 미만을 가지고 있고, 전체 지금 차입금을 계산해 봤을 때 현금성 자산만큼 차입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도 뛰어나고 유동 비율이 좋으면서 아주 건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이 지금 괜찮다. 기업이 괜찮고 대주지분도 안정적이고 국민연금도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11%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성장성,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지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일찌감치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국내 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웨스팅하우스와 가시적인 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MOU라든지 그런 계약 체결도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의문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불가리아 프로젝트를 협력해서 들어가기로 했고요. 지금 이제 핀란드 원전도 들어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라든지 그런 동유럽 국가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는 북유럽 국가들도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동유럽에 이어서 북유럽 대형 원전 시장 진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유럽에 있는 원전을 웨스팅하우스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현대건설이 그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지금 트럼프가 원전에 대한 개수를 이제 늘리기로 푸시를 했고, 그게 지금 10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그 10개를 현대건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현대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현대건설이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에 부과된 지금 목표 주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았을 때 지금 유안타 증권이 7월 4일에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47,000원에서 10만원까지 올리면서 상당히 지금 목표가를 대폭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불가리아 원전 계약과 그 다음에 펠리세이드 SMR 계약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동사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와 추진 중인 슬로베니아, 핀란드 대형 원전과 2026년, 2029년 팀 코리아 대형 원전 분량도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한 기당 사업비 10조 원 중에 현대건설이 확보 가능한 비중이 50%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게 지금 2030년까지 이전까지 30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 추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을 지금 6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미국에 대한 원전 드라이브, 그죠? 미국 국내의 원전 드라이브 포함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텍에 대한 SMR 사업 2건, 이 건당 사업이 30억 달러이기 때문에 또 지분이 한 50% 가정했을 때 3.5조 원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업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건설이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7조, 8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좀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가 탄탄하고 재무가 탄탄하다 보니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NH투자증권은 11만 6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KB증권도 1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폭으로 목표 주가를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은 8만 6천 원 이후에는 크게 올리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이 현대건설은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협의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텍이 또 IPO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원자력의 시총 1위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뉴스케일 파워보다 우위가 점쳐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이유는 이미 홀텍이라는 업체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사실 매출이 크게 많지 않고 영업이익도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좀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홀텍은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제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화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원자력 발전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홀텍이 현금 창출력과 사업 안정성, 그 다음에 실적 기반의 성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이미 월가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팰리세이드 원전의 재가동과 차세대 SMR을 양대 축으로 하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동력이 이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원전 해체가 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에서 이 기술력을 입증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또 하나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 해체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홀텍사와 협력이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와 비교했을 때도 SMR 기업 중에서는 매출과 사업 다각화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텍은 이미 지금 SMR 관련해서 미국 유타주가 지금 허브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주와 또 이제 협력을 함으로써 홀텍에 대한 이 SMR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타주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유타주가 지금 4기가와트 규모로 지금 300메가와트급 13기 이상의 발전소를 지금 전국에 짓는다라고 하고, 그 중에 유타주가 하나의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텍사도 지금 현대건설과 함께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원전 해체 얘기가 나와서 원전 해체 얘기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500조 원전 해체 시장의 키플레이어고요. 미국 사업에 참여를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핵심 역량을 축적하고 글로벌 해체 원전 해체 시장에 정조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2022년부터 수행 중인 미국 인디안 포인트 1에서 3호기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서 원자로 구조물 절단 및 오염 장비 해체, 사용 후 핵연료 제거 및 저장 시설 이송, 그 다음에 건물 해체 및 폐기물 관리 등의 핵심 공정을 수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과정을 해본 기업이 없고요. 현대건설이 유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원전 해체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미국 내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함으로써 미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 있어 현대건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국내 고리 1호도 이제 원전 해체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현대건설이 핵심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로봇 시장에도 지금 뛰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로봇을 시연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자동화를 위해서 지금 자율주행 기능의 탑재 로봇으로 안전사고와 예방작업 효율성의 개선을 기여하고 있다. 여러모로 지금 현대라는 힘을 얻어서 이렇게 로봇 시장에도 같이 시연을 하는 것 같고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테마도 넓힐 수 있고 사업의 다각화도 넓힐 수 있고 건설 현장의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음으로써 전 프로젝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현대건설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MSCI에 대한 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현대건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은 분기 리밸런싱이 있는 달인데요. 이미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두산이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 편입 예상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이 조만간 이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하면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현대건설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살펴보았을 때는 최근에 꾸준히 현대건설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기업들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현대건설이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주가가 떨어져도 계속 모아가는 패턴을 보이는 이런 기업, 그 다음에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MSCI 리밸런싱을 염두에 두고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전에 대한 가능성만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7에서 8조, 영업이익이 1조가 벌써 나오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코스피에 대한 향방입니다. 향후 이제 7월에서 8월 정도에 있어 미국의 이제 그런 부채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되거나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저렇게 현대건설이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현대건설도 이 원자력 테마 중에는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계속 제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